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대학교 17학번 디자인학과 디지털 콘텐츠 트랙 조희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상선쌤께 2, 3학년 동안 수업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특히 19년도 2학기에는 미디어 인터랙션 융합 수업에서 활동조의 조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인터랙션 비즈니스라는 수업에서 UI와 BX를 주로 담당하며 말포이와 도비들의 팀원들과 함께 피클이라는 대학생을 위한 대외활동 팀 매칭 서비스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저희 피클 서비스의 배경이 상선생과 함께 했던 수업들에서의 협업, 팀플 경험이 녹아있기도 하고 같이 팀을 했던 팀원 구성의 경우도 그때 같이 팀플을 했던 팀원들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다시 상선쌤의 수업에서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피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클은 저희가 평소 경험했던 팀플을 바탕으로 제작된 서비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외활동을 경험한다고 응답했고 열정이 많은 대학생들의 경우 더 많은 활동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본인의 경험과 실력, 인맥 등을 쌓고 싶은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팀플은 언제나 쉽지 않죠. 한 조사 결과에서는 팀플에서 어려움을 겪은 학생의 비율이 92.6%로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직접 팀을 구성하려 해도 원래 알던 사람과만 협업을 하기에는 기회가 적거나 제한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같은 학과 사람끼리 팀플을 진행하더라도 생각만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사전에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트러블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능력, 성향, 목적과 같은 정보를 게시하고 대외활동 정보를 봄과 동시에 바로 팀원 모집이 가능하고 보증금 제도와 사용자별 평점 기능을 사용하고 팀 간의 도움 요청 기능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피클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한경대학교 졸업전시 홈페이지에서 피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혹시 피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팀이 피클을 제작하며 경험했던 협업 과정을 중점으로 피그마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토타이핑과 피그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이제 프로토타입 작업에 들어가는 시점이시죠? 프로토타이핑은 디자인의 인터랙션 및 플로우를 실제로 구현해보는 작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과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도중에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예상 고객에게 프로토타입을 사용해보게 하고 피드백을 받아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제작하게 될 프로토타입으로는 웹과 앱 디자인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체의 실제 구동은 모두 퍼블리싱 단계에서 작업이 되지만 디자인 프로토타입 작업은 그 단계 이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보여주려는 프로토타입의 단계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단순하고 간단한 프로토타입부터 최종 제품과 유사하게 제작되는 프로토타입까지 프로토타입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작업해야 하는 작업물의 특성에 따라 잘 맞는 프로토타입 툴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그마 외에 다른 다양한 프로토타입 툴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뒤에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클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사용하였던 툴이 바로 피그마였습니다. 현업에서의 유저 비율은 아직 스케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많은 유저들이 피그마로 옮기고 있는 추세라고 하기도 하고 맥과 윈도우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피그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피그마의 간단한 기능과 장점에 대해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코딩이 모두 한 번에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퍼블리싱을 통해 코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링크를 만들거나 특정 동작을 구동하는 것 등 디자인 과정에서의 프로토타이핑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거의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널은 일러스트가 익숙한 유저들이라면 한 번쯤 만져보시면 모두 이해가 가능할 만큼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하이트, 위스, 레디어스, 텍스트, 필, 스트로크, 컨스트레인트 값 등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해 오브젝트들이나 텍스트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아이콘에서는 마스킹, 크롭 이미지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만든 오브젝트들에 이미지를 씌우고 편집하는 것도 한 번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요소들을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는 마스터 컴포넌트 기능입니다. 이렇게 제작한 오브젝트들을 상단 아이콘 중 Create Master Component라는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복제하면 인스턴스라는 상태로 변하게 되며 무한히 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는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는 툴에서의 페어런트와 차일드의 성격과 비슷하게 됩니다. 여러 개를 복제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한 후에 오브젝트 내에 수정할 사항이 생겼다면 이렇게 부모의 성격을 지닌 마스터 컴포넌트만 수정해도 자식 성격의 인스턴스까지 한 번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소가 반복되는 게 많은 UI 작업에서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호환성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우선 몇몇 다른 툴들과는 다르게 웹 기반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피그마도 로컬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지만 앱에서 오픈하든 웹에서 오픈하든 또 다른 컴퓨터에서 오픈하든 계정만 같다면 작업하던 파일이 실시간으로 저장 및 연동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공유가 빠르고 협업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문서들은 다른 사람의 계정 메일 주소만 있으면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권한 설정으로 다른 사람이 나의 문서를, 내가 다른 사람의 문서를 자유롭게 동시에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저들은 여러 명이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고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 모양으로 현재 접속한 유저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권한이 있는 유저끼리 소통 가능한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작업 히스토리가 제공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등에서 제공되는 작업 히스토리가 피그마에서도 비슷하게 제공됩니다. 누가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이전 작업 내역으로 돌아가는 것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협업하는 작업일 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피그마는 최근에는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직무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협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트렌디한 툴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5가지 기능과 장점을 알려드렸지만 더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그마와 함께 또 다른 프로토타입 툴들도 있습니다. 스케치는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플러그인이 많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맥 전용이라는 한계가 있고 어도비 XD는 다른 어도비 파일들과의 호환이 유리하다는 점이 특징이고
맥과 윈도우 모두 호환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커뮤니티가 덜 발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그마는 직접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 두 툴과는 다르게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특징이 있고 스케치에 비해서는 플러그인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그마는 원래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스케치에 비하면 후발주자이지만 다른 유료 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스케치에 비해 피그마는 그 기능들과 함께 다른 효율적인 기능들까지 한 곳으로 모아놨다는 평가를 받으며 스케치에서 피그마로 옮기는 유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피셔서 프로토타입 툴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피클 서비스를 제작할 때 피그마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앱 UI 제작에 앞서 몇 가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앱의 모습을 살펴보고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구글 문서나 PPT를 통해 자유롭게 정리하고 팀원끼리 공유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디자인된 UI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좋아 보이는 것 같은지도 함께 정리하고 단점이 있다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정리하였습니다. 프로필의 UI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너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마이크로 카피를 쓰고 있는지 등도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단계가 충분히 진행되었다면 그 다음은 피그마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결이 비슷한 서비스, 레이아웃 등을 사용하는 앱들을 주요 레퍼런스로 선정하였습니다. 디자인에서 어떤 새로운 분야를 처음 공부하고 작업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카피페이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포토샵, 일러스트 훈련에도 도움이 되지만 피그마를 이용해 UI 공부를 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명 내 멋대로 프로토타이핑이었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5가지의 레퍼런스인 쓱싹, 프립, 야놀자, 링커리어, 챌린저스를 각자 하나씩 맡아 똑같이 따라해보고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앱의 간격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타입 세팅은 어떻게 썼는지, 아이콘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멋대로 프로토타이핑 활동을 진행한 후 각자의 앱에서 보였던 장단점들을 분석해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앱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능들, 수정되어야 할 기능들도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앱들에 대한 UI도 공부하고 우리 앱에 필요한 서비스들도 모두 고려하고 확정해 보았다면 그 다음은 실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피그마 내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더미 텍스트와 간단한 오브젝트들만을 이용한 거의 와이어프레임에 가까운 모습에서 시작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매주 수정을 거쳐 현재 완성된 모습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작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팀원들 또는 교수님과의 피드백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피드백 중 하나는 사용자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를 생각하게 하지 마라는 책에서는 사용자 테스트를 아주 강조하면서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단 한 명이라도 하는 편이 초반에 진행하는 한 명에 대한 평가가 후반에 진행하는 100명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PC로 작업하는 피그마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제 크기를 파악하기에도 쉽지 않고 핸드폰 화면과 PC 화면의 간극 때문에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은 피그마의 미러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컴퓨터와 핸드폰이 연동되어 컴퓨터에서 작업한 피그마 작업물을 핸드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인터랙션도 똑같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으로 사용할 때는 아이폰 내의 녹화 기능을 사용해 사용자가 사용하고 터치하는 모습을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그마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피그마 미러 앱까지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작업 및 협업에 활용했던 피그마 기능과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와 저희 팀원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들이 작게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상선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디자인이 마찬가지지만 앱, 웹, 게임 등 모두 직접 제작해보아야 자신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졸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피그마 또는 다른 프로토타입 툴들로 멋지게 여러분들의 작품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